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2차 함수 그래프.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걸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여기서 a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지?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죠. a가 양수일 때 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고요. 그렇죠?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고요. 요것만 하나 질문해 봅시다. 축의 방정식이라는 건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2차 함수는 좌우 대칭이잖아. 그치? 대칭 축이 존재한다고요. 그치? 그래 안 그래? 대칭 축. 이 2차 함수의 대칭 축은 뭐냐고 빵꾸 똥꾸더라. x는 진짜 아는 사람 없어? 알 텐데. 마이너스 2a분의 b. 그쵸?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치? 이거 모르면 인간 취급 못 받습니다. 어디 가서. 그치? 이거 모르면 어디 가서 인간 취급을 못 받고요. 자, 짠짠짠. 여기서는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몇 개를 좀 일단 좀 배우고 갈 건데,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은 먼저 나는 이제 2차 함수에서 이 a가 의미하는 녀석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어요. 이 a가 의미하는 녀석. 아시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음수면 위로 볼록이고 절대값이 클수록 이제 폭이 좁아지고 여기까지는 다 알고, 그치? 자, 그래프가 2차 함수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녀석의 최고차항 계수가 a라고 해도 a가 양수입니다.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뒤집어진 그래프니까 뭐 성질이 바뀌진 않아. 자, 그때 축 기준으로 축 잡고 어딘가 한 점 또 이렇게 잡아요. 그럼 여기 꼭지점에서 이렇게 생기는 지점과 요 지점에 대한 요 간격과 요 간격이 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을 k라고 하면 요 길이 얼마가 돼야 될까? a k 제곱이 돼야 돼. 오케이? 요 간격이 AK 제곱이 돼야 합니다. 그냥 보통 니네가 맨날 만나는 2차 함수 뭐 최고차항에서 k 1 아니면 2 아니면 뭐 이럴 거야. 알았지? 1대 1 2차. 그치? 1이면 1 그럼 2면 2의 제곱 4. 최고차항에서 1이라고 하면 알았지? 오케이? 봐봐. 니네가 이제 뭘 할 일이 생기냐면 2차 함수항 교점 x표를 막 구할 일이 생긴단 말이야. 막 생기잖아. 그치? 이런 거 구할 일이 생긴다. 그치? 그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 두 개 갖다 놓고 이항에서 이렇게 땡땡 하면 되잖아. 그치? 하면 되는데 이 2차 함수가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시기 이렇게 딱 돼 있고 그 요 점이 뭐 y는 뭐 5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뭐 요 점의 y좌표가 뭐 2야. 그치? 이렇게 돼. 오케이? 그래서 요 점의 x좌표가 지금 1이야. 뭐 이러면 이제 요 간격이 얼마야? 3이야. 그치? 요 간격이 얼마라고? 루트 3이라고 해야죠. 이해됐니? 그럼 요즘 x좌표 얼마? 1 플러스 루트 3. 이거 x좌표 얼마겠어? 이렇게 된다고 알았지? 그치? 니네가 맨날 그랬던 2차 함수 그냥 어차피 이 간격은 뭐 뒤에 상수항 상관없잖아. 그냥 y는 x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봐. 꼭지점이 원점에 있는 녀석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좀 편해. 그렇잖아. k, ak 제곱을 지날 거 아니냐. 길이가 그럼 k만큼 가면 ak 제곱만큼 가겠지. 그치? 오케이? 어려운 생각 아니잖아. 이렇게 좀만 생각해보면 찾을 수 있는 내용이야. 그치? 좀만 생각하면 찾을 수 있는 내용. 됐죠? 그럼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판별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2차 함수의 말이 좀 이상해. 아니, 망할놈의 선생은 2차 함수의 판별식이 어딨어. 빵구똥구 같은 새끼. 그렇잖아. 이 판별식이라는 건 원래 방정식에서 쓰는 거잖아. 그치? 방정식에서 쓰는 건데 삐삐삐삐 되게 쉬운 질문인데. 자, 봐봐. 내가 있잖아. 니네한테 어떤 함수를 하나 주고 어려운 질문 아니야. 이거 다 맞출 수 있어. 어떤 함수를 하나 주고 내가 니네한테 뭘 좀 구해보라고 했다. 야, 니네 이 함수에서 이것 좀 구해봐. 방정식이 아니라 함수야. 그렇지? 함수에서 뭐 좀 구해봐. 했더니 니네가 실 이렇게 만들어서 풀었다. 질문. 나는 니네한테 뭐 구하라 그랬을까? 그치. x절편 구하라고 했을 거야. 그치? x절편 구하라고 했을 때 여기다 0 안 넣을 사람 있어 혹시?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이 방정식의 실근이 이 함수 x절편이 된다는 건 니네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 그치? 그러니까 이 실근의 개수가 이 x절편의 개수, 그치? 그러니까 이 판별식이 x절편의 개수를 판단하는데 이용이 된다는 거죠, 그치? 이해됐죠? 이미 다 아는 내용이죠, 그치?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왜 판별식이 이렇게 쓰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난 거야. 판별식이 0이면 x축은 그래프는 x축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쵸? 위로 볼록일 때도 어쨌든 뭐 위로 볼록이면서 두 번 만나고 접하고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 라는 걸 이용을 하자는 거야. 그치? 그치? 이해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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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개념 가지고 그대로 이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로. 자, 이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좀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역시 나왔던 이차 함수가 하나 띵띵띵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고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런 직선이 하나 있다고 할 때, 이 녀석이 이렇게 두 번 만날 때도 있고, 이 녀석이 한 번 만날 때도 있고, 이 녀석이 만나지 않을 때도 있을 거란 말이야. 뭘 가지고 이걸 판단을 할 거야? 걔네들의 교점의 x좌표의 개수를 보고 판단을 할 거잖아, 그치? 그럼 교점의 x좌표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방정식의 실근이 떠올라야겠지? 어떤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라고 생긴 요 딱으로 생겨먹은 요 방정식의 실근이 떠올라야 될 거야, 그치? 한쪽으로 정리해서 판별식 0보다 크다, 판별식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로 문제를 풀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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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이제 접선 관련된 거는 이제 그럼 확장이 어디까지 되냐면, 이차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차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 요 파트 이제 많이 나오는데 애들이 이제 정신을 못 차려요. 짠짠짠. 이차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 간단한 세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간단한 문제 한 3개 정도 내볼게요. 퀘스천 1. 이거 어디 연습장에 풀어보란 얘기 알았지? y는 그냥 뭐 x제곱 위의 점 2,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첫 번째. 참고로 미분할 줄 아는지 미분 쓰면 안 된다, 알았지? 미분 쓰지 말고, 알았지? 미분 쓰지 말고, 알았지? 우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걸로 그냥 풀어보게, 알았지? 미분을 쓰지 말고, 알았죠? 미분 쓰지 말고. 따당땅. 퀘스천 2. 똑같이 뭐 함수 그냥 쉽게 주죠. y는 x제곱. 에 접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 접선의 방정식. 어떤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 알았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녀석을 구하라, 알았지? 미분 쓰지 말고, 알았지? 미분 안 된다, 알았지? 미분 안 돼. Q3. 숫자를 뭘로 해야 숫자가 이쁘게 나오지? y는 x제곱. 에 접하고 y는 x제곱에 접하고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접선. 자, 푸세요. 지금부터 10분 드립니다. 10분. 하나씩 볼까? 열심히 암산을 해볼까? 이거 나오나?
혹시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나오나? 어우씨. 난관이다. 이거 나와? 이거 맞아? 맞아? 아니야? 맞아? 계산해볼까? y는 mx 마이너스 2 이렇게 놓고 이제 얘가 얘 이제 지나야 되니까 y는 아니 x제곱 갖다 놓고 이제 정리를 하면 플러스 2는 빵이니까 이 기울기가 4 나오네. 진짜로? 뭐라고? b제곱 마이너스 아이고 2루트 2 나오는구나. 뿔마 2루트 2 이렇게 두 개 나오네. 그치? 그쵸?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 우리 일단 아이디어는 얘는 이제 점은 아는데 기울기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요런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쵸? 요런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랑 판별식 0이다를 쓰면 미분을 하지 않고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이제 어쨌든 2,4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란 뜻이니까 얘도 똑같아. 그러니까 0,-1을 지난다. 기울기를 몰라. 이렇게 놓고 판별식이 0이다를 쓰라는 거야. 근데 얘는 접점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해보면 실제로 기울기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고요. 이 녀석은 이제 접점이 아니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가 2개씩 나옵니다. 오케이. 얘는 어떻게 나와야겠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냥 이렇게 n 이렇게 놓고 둘이 판별식이 0이다가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지. 문제를 푸는. 그치?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는 판별식이 0이다인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파트는 저 일반 상황 있잖아.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공식이 따로 존재합니다. 오케이? 어떤 y는 fx가 이차함수일 때 접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예요. 오케이?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x제곱자리는 전부 다 알파 x로 바꾸고요. x 1차항은 2분의 x 플러스 알파로 바꾸고요. y 1차항도 2분의 y 플러스 베타로 바꾸면 됩니다. 뭐 어차피 2차 함수는 y제곱 없을 거니까 이유는 물어보지 마요. 알았죠? 오케이? 이유는 좀 물어보지 마. 귀찮으니까. 오케이? 사실 2차 함수가 아니고 저 뒤에 나오는 원의 방정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2차 곡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차수가 최고차의 차수가 2차인 녀석들은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공식이야. 그럼 원의 방정식에 적용을 하려면 y제곱도 알아야겠지. 그치? 그러다 그 자리는 베타 y 갖다 대입하면 됩니다. 오케이. 원에는 안 나오지만 어떤 2차 곡선을 다루다 보면 xy가 곱해진 항도 있을 수도 있어. 어떤 2차 곡선은. 그치? 요 녀석은 x 곱하기 2분의 베타 플러스 y 더하기 2분의 알파 플러스 x 곱하기 y를 곱하면 나오긴 하는데 몰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고등학생이 다루는 2차 곡선 중엔 얘네들이 곱해진 녀석이 없거든. 2차 곡선이라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저기 기하에 가면 4가지 종류의 2차 곡선을 배우거든. 포물선, 타원, 원, 포물선, 타원, 원하고 포타쌍,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렇게 4개를 배웠는데 사실 이제 요 2차 함수 요런 녀석들이 2차 함수는 전부 다 포물선의 부분 집합입니다. 포물선이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이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적용이 된다. 즉 뭔 말이냐면 봐봐. 이게 접점이니까 가능한 얘기야. 접점일 때만. 알았지? 즉 이 점 가지고는 성립 안 해. 알았지? 접점 위의 점. 봐봐. y자리 내가 뭘로 바꾸겠다고? 2분의 y 플러스 4로 바꾸고 x제곱이니까 x제곱자리는 2x로 바꾸겠다고요. y는 정리하면 나오죠. 그쵸? 오케이? 그렇잖아. 저 y는 정리하면 나오잖아. y자리는 2분의 y 플러스 y좌표 4 2분의 y 플러스 저 접점 y좌표 x제곱은 알파 x 2x 이렇게 바꾸면 돼. 그 자리를 그냥 이렇게 바꾸겠다 이거야. 이해됐니? 이해돼? 뭐 하나 더 해볼까? 그러니까 뭐 식이 좀 복잡하게 써 있어도 y는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뭐 위에 점을 뭐 이렇게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2 나와? 1,2 이렇게 나와?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럼 2분의 y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고, x 제곱이니까 1x로 바꾸면 되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x 1차항이니까 2분의 x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꾸면 되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았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유는 이렇게 미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보면 그냥 이렇게 된다 정도인데, 뭐 이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됐어요? 이해됐어? 됐어요? 됐어요? 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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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인지 정도는 알아듣겠지, 그치? 그냥 외워두면 좋다. 짠짠. 귀찮잖아. 그치? 이거 이렇게, y는 m 괄호 x 마이너스 1 더하기 2 놓고 판별식 쓰기 귀찮다고, 그치? 귀찮으니까. 슉슉슉슉슉슉슉. 선영은 이거 접선 빨리 찾을 수 있지? 궁금한 친구들은 수학2를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자, 수학2를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뭐가 또 있냐면, 그 다음 요런 게 있습니다. 봐봐. 이 2차 함수의 접하는 2차 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 2차 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인데, 이 접하는 있잖아. 어딘가 x좌표가 알파인 지점에서의 접선. 또 마찬가지로 어딘가 또 다른 x좌표가 어디까지 내리는 거야? 베타인 지점에서의 접선. 오케이? 이 교점이 생기거든. 요 교점에 x좌표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래. 무조건 얘네들의 중점이에요. 무조건 중점입니다. 자, 거꾸로 한번 가볼게. 우리 거꾸로 봐봐. 니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푸는 사실 이제 과정으로 이제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 봐봐 이제 이런 거지. 되게 귀찮네. 여기를 t라고 이제 이렇게 놓고요. 여기 t, 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t, k라고 합시다, 여기를. 이 t, k를 지나면서 요 점에 접하는 두 접선에 우리 x 좌표를 관찰을 해보려 그래, 그치? 오케이. 뭐부터 놓고 시작해야 계산이 좀 편할지를 고민이죠. 미분을 못 쓰니까 이렇게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미분을 쓰면 금방 하는데, 미분을 못 쓰니까 증명하기가 되게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합시다. 이 점의 좌표 알파, f 알파에 접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길 거고, 그치? 그래 안 그래? 얘가 어떤 2차 함수에 식이 너무 긴데 식이 너무 긴데 미분하면 안 되겠지? 수타 안 배운 사람 외우자. 평균이에요. 미분 안 하고 어떻게 증명하지? 미분 안 하고 어떻게 증명하지? 이거 내가 좀 알아볼게. 미분을 안 하고 어떻게 증명하는지. 맨날 미분밖에 안 해봐가지고. 몰라. 미분을 안 하고 어떻게 증명하는지 진짜 몰라. 뭐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는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 자, 다음. 그냥 넘어가. 알았지? 그냥 중점이야. 알았지? 이런 성질도 있긴 있어. 여기 두 개 싹 긋잖아? 졸라 신기해. 요널비랑 똑같아. 뭐 이런 성질도 있는데, 고1이 이거 알아서 어디다 쓸 데가 없다고 알았지. 자, 신기한 성질이 짱 많아.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있잖아. 봐봐. 신기한 성질이 되게 많은 함수야. 2차 함수 이렇게 싹, 여기 원점, 여기 꼭지점이야. 이렇게, 이런 거 알잖아. 이렇게 딱 내리면 무조건 넓이가 비가 2대1이야. 뭐 이런 것도 있어. 신기한 게 되게 많아, 2차 함수. 슉슉. 오늘 좀 신기한 함수야. 자, 두 번째는 요걸 찾는 문제야. 뭐?
얘. 뭔 말이냐면 이 참수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요 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야. 오케이? 이 점을 지나는 이 참수의 접선을 두 개 그어. 두 접점이 생기지. 얘가 생기지, 그치? 요 녀석의 식을 구하세요. 가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문제. 이 참수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이 점을 지나, 봐봐, 문제가 이거야. 자, 봐봐. 요 점이 얘, 알았지? 요 점에서 그은 이 참수의 두 접하는 직선. 이 각각의 접점, 있지? 이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구해보세요. 가 문제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말이 기니까. 여기 1,2입니다. 접선 두 개를 그을 수 있거든? 오케이? 두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말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얘를, 그 함수 이렇게 주어졌고, 점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녀석을 한번 구해볼래? 이런 문제야. 풀어봐. 한번 볼까? 중간 과정이 더러운지 공식을 안 쓰고 한번 풀어볼게. 공식을 안 쓰고도 풀어야지. 미분 안 써도 풀 수 있거든, 그치? 자, 짠. 봐봐. 1, 마이너스이니까 얘가 y는 x제곱이니까. 그치? 일단 아까 전에 요거 찾듯이 두 개 찾는 거예요. 요거 찾듯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열심히. 오케이? 근데 있잖아, 내가 이걸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법을 좀 얘기를 해주면, 아닌가? 저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돼. 왜? t, t 제곱 놓으면 요 접선의 방정식 2분의 y 플러스 t 제곱 더하기 tx 이렇게 바뀌지 않아? 이해돼? 그럼 얘가 얘를 지나는 t 값을 나중에 이렇게 찾아도 돼, 그렇지 않아? 그래 안 그래? 좀 정리하면 y는 2tx 마이너스 t 제곱인데 얘가 어디를 지나야 돼? 1,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돼. 아니 그냥 이렇게 찾아도 나와, 알았지? 얘가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니까 y에다 마이너스 2, x에다 1 집어넣으면 2t. 여기서 숫자 더럽게 나왔구나. 미안해. 자, 얘도 다 이런 비스무리한 2차 방정식이 다 나왔겠구나, 그치? 그럼 t는 얼마야? 1 불마 루트 5야? 3이야? 3이야, 그치? 그러면 t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그치? 그러면 접점 두 개가 그 두 접점이 하나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하면 근데 별로 안 더럽잖아. 그치? 4 더하기 2 루트 3. 그럼 하나는 접점이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면 접점 y좌표는 4 마이너스 2 루트 3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 문제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 둘 가지고 기울기 구해봐. 기울기. 얘에서 얘 빼면 2 루트 3, 얘에서 얘 빼면 4 루트 3이니까 기울기 얼마야? 2야, 그치? 그럼 기울기 2고 뭐 이 점 지나는 거 하면 y는 기울기 2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에 더하기 4 더하기 2 루트 3 딱 하면 y는 2x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플러스 2, 그치? 이 답 나온 사람? 오, 한 명. 이렇게 찾으면 돼. 이해됐니? 별로 안 더럽지 않니, 근데? 아니야? 이거 보고 더럽다고 하면. 왜? 이렇게 안 풀면 더 더럽게 나와, 혹시? 이렇게 풀면 더 더럽게 나와, 혹시? 얘기 좀 해봐, 새끼들아. 새끼들아. 기울기가 막 2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나오나, 혹시?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좀 전에 배운 건 이렇게 써먹으라고 알려준 거 알았지? 그렇잖아. 배웠으면 써먹을 수 있지 않아? 지들이 안 써먹어 놓고 내가 안 가르쳐 준 것처럼. 그러지 않았어. 니들이 그냥 나 일부러 어렵게 풀 거야 지금 이렇게 푼 건데. 봐봐. 공식. 지금부터 잘 봐. 공식이야, 공식. 2분의 y-2는 1 곱하기 x. 거기서 많이 보지 않았어? 그냥 아까 내가 써줬던 그 공식 있지.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걸 찾았던 공식. 그 공식을 이 점 가지고 그냥 적용을 시킨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어? 아까 그 x제곱 대신에 알파 x, y제곱 대신에 알파 y, x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 알파, y 대신에 2분의 그 y 플러스 베타, 그 공식을 얘 가지고 적용을 한 거야. 알았지? 즉 공식이 똑같아. 그래서 같이 세트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 봐봐, 잘 들어. 그럼 아까 그 공식 있지, 그 점을 바꾸는 그 알파 x 뭐 베타 y 뭐 이렇게 2분의 x 플러스 알파 2분의 x y 플러스 베타로 바꾸는 그 공식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다른 직선이 나와. 즉 점이 이차함수 위에 점이야? 그럼 그 공식을 적용하면 접선이 나와. 알았지? 근데 그 점이 이차함수의 아래쪽이어야 돼. 반드시. 이차함수의 내부면 또 다른 게 나와. 그러니까 안 나올 거야. 알았지? 이건 진짜 안 나와. 이건 진짜 안 나오고, 요 녀석의 아래로 볼록인 거야 아래쪽, 아니면 위로 볼록인 거야 위쪽으로 점이 주어져 있을 거거든. 그때는 요 직선이 나와. 뭐라고 설명해야 돼? 이 점을 지나는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 오케이? 이해돼? 이해돼? 곡선 밖에 한 점을 지나는 두 접선의 접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오케이? 공식은 똑같아. 의미하는 게 두 개야. 이해됐니? 이해돼? 공식은 똑같고 의미하는 게 두 개야. 왜 그러냐면, 이거 좀 지우자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그 공식들 그 알파 콤마 베타 가지고 x 제곱을 알파 x, 뭐 y 제곱은 베타 y, x는 뭐 요런 규칙들을 적용하는 게 사실 무엇을 만드는 거냐? 이차 곡선의 극선의 방정식이란 녀석의 공식이야. 오케이? 뭐 폴라라인 뭐 이렇게 부르는데 뭐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이 극선이 근데 무슨 뜻인지가 이 극선의 정의를 잘 알아야 돼. 알파 콤마 베타를 지나고 이 곡선의 지나는 직선이 곡선과, 말이 길어, 만나는 두 점에서의 접선이 교점의 자취. 아, 길다. 그냥 이런 뜻이야. 잘 모르겠어, 그치? 무슨, 그냥 이런 뜻인데, 저것까진 사실 몰라도 돼. 봐봐, 설명을 해줄게.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아, 여기다 다시 그리자. 여기다. 이거 좀 뚱뚱하게 그려야 보기가 좀 편한데. 이렇게 좀 뚱뚱하게 그려야 좀 보기가 편해. 알파 콤마 베타를 지나는 직선이 뭔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요 직선이 생겨서 2차 곡선과 두 점에서 만나도록 직선을 그어야 돼. 알았지? 만나는 두 점에서의 접선을 사사삭 그러면 교점이 생기거든. 오케이? 이 짓을 또 하는 거지. 이 짓을 다르게 또 두 번 만나게 또 이렇게 사사삭 그려. 또 두 번 만나게 또 그리면 요 교점에서의 또 접선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있으면 걔네들도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짓을 무한히 반복했을 때 요 교점들이 움직이는 자취를 그 극선이라고 정의를 해. 근데 그 교점의 자취가 여기선 요렇게 나와. 곡선 2차 함수 아래쪽에 잡으면 요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 자취가. 그럼 점을, 왜냐면 봐봐, 한 점에서 만나게 긋는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이 점과 두 접선을 둘 다 얘로 보는 거야. 마치 2차 방정식의 중근 개념으로. 그럼 얘네들의 자취는 여기 모든 위의 점이야.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또 다른 건 요 점 위의 점, 요 점 위의 점을 연결하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선이 생긴다 이거야. 결론은. 근데 이제 2차 그 점을 요 위에로 주면, 봐봐 이런 거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두 점에서의
접선의 교점의 자취. 또 요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요 접선에서의 교점의 자취. 얘 항상 계속 포함되지. 함수 위에 점 주어져 있으면. 그치? 그럼 그 교점이 여기 생기지 이번엔. 그치? 이렇게 계속 이 점만 바뀌니까 여기서 교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즉 곡선 위에 점이 주어져 있으면 극선이 접선과 일치하는 것뿐이지. 이해돼요? 이해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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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돼? 이해 안 돼? 자, 원으로 그려놓으면 좀 편하거든. 원도 2차 곡선이어서 봐봐. 원으로 그려놓으면 좀 편해. 원 밖에 한 점이 만나. 봐봐. 알파, 베타 여기야. 알파, 베타를 지나는 직선이 곡선과 만나는 두 점에서의 접선을 그어. 여기서도 접선을 그어. 그럼 교점이 생기잖아. 또 다른 알파, 베타의 직선을 그어.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또 그어 봐. 또 이렇게 그으면 여기 접선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그림 개똑같이 그래서 그래. 얘네들을 다 무한히 연결하면 이런 직선이 돼 있다 이거지. 이 선을 극선이라고 한다 이거야. 물론 그 점이 여기서 딱 접하는 요 접점과 여기서 딱 접하는 요 접점도 지납니다. 오케이? 엄밀한 증명은 고등학교 그렇게 과정 밖이라서 좀 거시기해. 알았지? 거시기해. 오케이? 이런 말이라고. 알았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아까 접선 그건 이해했어? 아니, 알파, 베타가 이렇게 곡선 위에 점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극선이 접선하고 일치하는 건 이해돼? 봐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과 만나서 생기는 두 점에서의 접선의 교점. 그치?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과 만나서 생기는 두 접선의 교점.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 원과 만나서 생기는 두 접선의 교점. 하다 보면 이 직선 위에 점들이 이렇게 다 찍힌다고. 이해돼? 그러다 보니까 극선이 접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2차 곡선 위에 주어져 있을 때. 그치? 다만 원은 원의 중심을 지나게 그을 땐 제외야. 알았지?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해됐니? 요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공식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다. 2차 함수 위에 점일 때,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일 땐 더 아래쪽에 주어져 있을 때. 알았지? 요 녀석이 의미하는 거. 문제가 좀 심한 것들은 요런 게 나와. 뭐가 나오냐? 2차 함수를 내가 진짜 이쁘게 줘도 봐봐. y는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정도 하나 주고 요 위의 임의의 점 P에서 y는 x제곱에 접하는 두 접선. 두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 직선을 말하는 거야. 지금 알았지? 요 직선은 P의 좌표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납니다. 그 점은 어디일까요? 이런 걸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위에 점 P니까 X좌표 몰라, Y좌표 마이너스 4. 그치? 그럼 거기서 그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식 세워보면 2분의 Y 빼기 4는 AX. 이런 거잖아. 그치? 여기서 정리하면 Y는 2AX 플러스 4. 봐봐. 요 직선이 A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직선. 점 어디야? 0,4. 그치? 그렇잖아. A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0,4잖아. 그치? 즉, 그 지나는 점을 지난다. 0, 마이너스 0, 계산 잘못했니? 계산? 계산 잘한 것 같아. 0,4가 답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요딴 식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 알았지? 요런 식의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요런 정도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알아둬서 나쁠 거 없어요. 알아둬서 나쁠 거 없습니다. 알아둬서. 블랙라벨도 너무 쉬워가지고 없어. 그냥 블랙라벨 이런 게 없어. 뭐라고? 블랙라벨에도 이런 게 없다고. 자,
이게 그냥 이차 함수에서 이게 그래프들이 갖는 성질과 접선과 관련해서 응용돼서 나올 수 있는 그냥 문제들이야. 알았지? 자, 블랙 라벨은 없고요. 자, 다음 파트,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 그래프의 성질들 좀 써줄게. 슝슝슝슝슝슝슝슝슝. 요런 거. 어떤 함수 fx가 저딴 식을 만족을 한답니다. 오케이? 그럼 저 y는 fx는 어떤 함수인가요? 요런 겁니다. 요런 식을 만족시키는 함수는 어떤 함수인가요, 친구들? 그치, 이름도 있어요. 유명한 녀석이. 우함수라고 부르고, 이거 이름까진 몰라도 되고요. y축 대칭함수. y축 대칭함수라는 게 뭐야? 이게 종이라고 생각해. y축 기준으로 접으면 두 개가 팍 포개지는 상태. 우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2차 함수에서 요런 표현이 많이 나올 거야. 왜냐면 2차 함수는, 모든 2차 함수는 좌우 대칭축이 존재하잖아, 그치? 그치? 그럼 조금 변형시켜서 그럼 f, a 플러스 x 뭐 이렇게 써 있으나 f, x 이 표현, 두 표현 똑같거든? 이 두 개가 뭘 의미하냐면 x는 a 대칭함수 를 의미합니다. 즉 x는 a를 기준으로 접으면 둘이 포개지는 녀석을 의미를 합니다. 오케이? 이런 얘기야. 봐봐. 요 표현은 이런 거잖아. a를 기준으로 x가 양수면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이고 x가 음수면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으로 한 거야. 즉 a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 함수값은 항상 같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a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그치? 즉 이 녀석에 이게 뭘 봐야 되냐면 이런 조건을 보면 얘네 둘의 평균을 내보는 거지. 평균.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a가 나오잖아. 그치? 즉 평균이 a인 두 점이라는 게 a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을 의미해. 그치? 이해됐니, 민성이? 그 두 점에서의 함수값이 똑같다. 얘도 봐봐. 둘이 평균 어때? 평균이 여전히 a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똑같은 얘기야. 평균이 a인 두 점의 함수값이 똑같다. a 기준 좌우 대칭이다 라는 얘기야. 그치? 2차 함수에선 특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 그치? 2차 함수에서는. 그쵸? 내가 수업 시간에 안 써준 적 없지. 그치? 써준 적 없죠. 내가 지금 막 수학상 다른 수업을 하나 더 하고 있어서 어딘가 한 마디 써줬는데 네가 2반인가 저반인가 순간 헷갈렸어요. 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도 f x랑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똑같은 건 이제 무슨 함수라고 부를까요? 이 녀석. 이 녀석의 이름은 기함수라고 부르고요. 기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를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뭔 말이냐면 원점 대칭은 우리가 기하적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80도 회전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아요. 어떤 함수 그래프를 180도 어느 방향이든 180도 돌리면 똑같잖아. 어차피 그래서 선생님 180도 어느 방향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돌리나? 이렇게 돌리나? 똑같겠지? 그치? 똑같으니까 180도 회전시켰을 때 처음 그래프랑 일치하는 상황. 그치? 그런 함수를 그 원점 대칭 함수라고 부르고 전문적인 용어로 기함수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또 이제 그럼 원점 대칭 함수가 있으면 이런 것도 있겠지. 임의의 어떤 a, b라는 점 기준으로 대칭 함수도 있을 거예요. 그치? 이 점 기준으로 딱 돌렸을 때 일치하는 녀석.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fa 플러스 x 더하기 fa 마이너스 x가 2b 이렇게 써있거나 아니면 fx f2a 빼기 x는 2b 요 식이 a, b 대칭함수를 의미하는 식입니다. 오케이? a, b에다 반을 딱 꽂아놓고 종이를 180도 돌리면 처음 그래프랑 일치하는 녀석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니? 민성이 뭔 말인 정도 이해됐지? 근데 이제 우리가 2차 함수를 주로 다루니까 2차 함수에서는 이런 건 안 나오겠지, 그치? 2차 함수에서는 뭔가 이렇게 180도 회전시켜서 처음 녀석이랑 보통 똑같아지지 않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냥 곁들여서 알아두면 나쁠 거 없으니까. 이런 거 이제 사실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수학2 즉 미적분 심화 과정에서 원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살면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 미적분 심화 과정에서 나중에 가면 이제 이런 거 배울 거야. 우함수랑 기함수랑 합성시키면 무슨 함수니? 기억나니? 내가 너 수학투 할 때 다 알려줬는데 기억나나? 우함수랑 기함수랑 합성하면 찍지 말고 시작. 기함수 맞아?
우함수랑 기함수랑 합성시키면 기함수예요. 그러니까 우함수랑 기함수랑 합성. 기함수가 바깥쪽에 있으면 여기 아니다. 우함수예요. 우함수예요.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나도 헷갈리네. 저 오랜만에 얘기해서. 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요거. 애들이 이제 이 표현이랑 아까 전에도 잘못 대답 나온 거 요거 있지. 주기함수. 주기가 P인 주기함수 관련된 녀석인데, 주기함수라는 건 일정한 그림이 계속 반복되는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불러요. 그쵸? 주기죠. 그쵸? 자, 봅시다. 봐봐. 주기가 P인 주기함수는 어떤 식을 만족하냐? fx랑 fx 플러스 p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fx 마이너스 p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오케이? 세 칸 간격으로 주기가 3이야. 그럼 세 칸 간격으로 같은 그림이 반복된다. fx랑 fx 플러스 3이 똑같다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요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fx랑 fx 플러스 p가 같다고 해서 언제나 주기가 p인 건 아니라는 거야. 뭔 말이냐면, 그럼 역이 성립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역은 성립하지 않고요. 자, 그럼 요 녀석이 성립할 때 fx를 뭐라고 부르는 게 맞냐? 주기가 n분의 p 중 하나인 주기함수. n은 자연수고요. 2분의 p, 3분의 p, 4분의 p, 5분의 p 뭐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오케이? 뭔 말이냐면 이런 거잖아. 봐봐. 주기가 2인 주기함수가 있다. 요렇게 이게 한 주기야. 요새까지 이렇게 요 그림이 또 이렇게 반복돼. 이렇게 탁. 근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게 그냥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치?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즉 주기가 2짜리는 0일 때랑 2일 때랑 값이 똑같지. 또 2일 때랑 4일 때랑 똑같지. 그럼 0일 때랑 4일 때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주기가 4, 그럼 fx랑 fx 플러스 4도 똑같을 거란 말이지. 그치? 주기가 2인데도. 이해됐니? 이해돼? 그러기 때문에 이 식을 보고 얘 무조건 주기가 p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지. 주기가 2분의 p, 뭐 3분의 p, 4분의 p, 6분의 p 뭐 이럴 수 있다 이거야. 이해됐니? 주기가 이제 n분의 p 중에 하나인 주기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요 표현하고 요 표현이 좀 헷갈릴 수 있으나 여기는 x의 앞에 부호가 전부 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여야 돼. 왜? 더했을 때 x가 없어지는 두 녀석의 평균이 a가 나오게끔 괄호 안에가 맞춰져 있어야 하거든. 그치? 여기는 뭐 더해서 이제 평균 x가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야. 알았지? 헷갈리지 않게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짠짠짠. 다음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만나게 되는 표현들인데 이 표현이 조금 생소하죠. 이 표현이 조금 생소합니다. 어떤 서로 다른 두 x값을 함수에서 이제 함수 위에 어떤 두 점을 골랐는데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킨대. 어떤 임의의 x1, x2를 고르는 겁니다. 함수 위에 정의역 안에 어떤 두 점을 골랐을 때 조단식을 만족시키는 함수는 어떤 상태를 만족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 부동 방향이 당연히 반대인 것도 나오고요. 당연히 등호인 것도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자, 볼게요. 뭐라고 읽냐면, 그냥 이렇게 읽어요. 평균의 함수값이라고 읽습니다. 평균을 내서 그 녀석을 함수에다 집어넣은 함수값, 그치? 근데 이 녀석은 뭐라고 읽을 거냐면 함수값의 평균이라고 읽어요. 두 녀석을 먼저 함수값을 계산해서 그 녀석의 평균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잘 봐. 봐봐. 이런 이참수는 아니고 어떤 함수가 있어요. fx가. 왜 fx가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적당히 이 안에 어떤 x1을 띠리리릭 잡고요. 적당히 x2를 뭐 이렇게 잡아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네 둘의 딱 중점에 여기에 2분의 x1 더하기 x2가 있겠네. 그치? 그럼 지금 요 점의 y좌표가 선이 삐뚤었어. 요 점의 y좌표가 fx1이고 요 점의 y좌표가 fx2야. 그치? 그리고 얘네 둘을 연결한 요 선이 있으면 요 점이 중점이니까 길이가 똑같을 거야. 그치? 여기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중점이니까. 그러면 요 점의 y좌표가 얘네 둘의 평균이야. 그치? 그치? 요 점의 y좌표는 얘랑 얘 딱 한가운데잖아. 얘랑 얘랑 한가운데. 요 점의 y좌표는. 그치? 이해됐니? 이해됐니? 그러니까 요 녀석이 저 좌변값입니다. 그치? 함수값의 평균. 오케이? 그 우변값은 뭐야 지금? 그냥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요 점의 y좌표. 지금 눈으로 봐도 우변값이 좌변값보다 크죠. 그쵸? 즉 요런 성질을 만족시키는 함수 위로 볼록이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함수가 위로 볼록일 때 그 평균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평균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위로 볼록인 함수. 이런 표현을 보면 아 지금 요 함수는 위로 볼록이구나 라는 것만 알아차리면 돼. 알았지? 그거 이상 뭐 주는 건 없어요. 부동호 방향이 반대인 녀석은 그럼 뭐겠니? 아래로 볼록. 왜? 봐봐. 아래로 볼록이 두 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을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좌변은 그대로 여기 있는데 우변값이 여기로 바뀌잖아. 그치? 그치? 등호가 성립할 땐 뭐겠어? 그럼 직선인 상태를 말하는.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은 이 그래프는 직선이에요를 의미하는 거야. 알았지? 나는 항상 이쪽을 기준으로 외워. 알았지? 나는 이쪽 거, 그 평균의 함수값을 기준으로 외웁니다. 평균의 함수값이 큰 녀석이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만 외워놔 나는. 헷갈릴 수 있잖아. 순서가. 알았지? 난 항상 요 녀석, 평균의 함수값이 큰 녀석이 위로 볼록이다. 이거 하나만 좀 잘 외워두면 반대는 아래로 볼록이다 하면 되잖아. 그치? 방향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나는 항상 요걸로만 외워놓습니다. 짠짠짠. 서울대 견학을 가게 돼서 학원을 빠지게 되는 거는 무슨 의미로 견학을 가는 거지? 내 생애 마지막으로 가보는 거라서 가보는 건가? 누가 서울대 견학 간다고 빠진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여기 봐봐. 스텝 2의 46쪽에 15번 같은 데 보면 이런 표현이 하나가 나와 있죠. 그쵸? 스텝 2의 45번에 니은번 이렇게 봐봐. 니은번 보면 그러니까 봐봐. 그 함수 보면 아 지금 fx는 아래로 볼록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알았지? 그치? 니은번이 물어보는 건 이 함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문제 조건에서 함수 찾아가지고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하면 되는데 15번은 문제 그 fx랑 f1-x 보여? fx랑 f1-x 보여? 자, 이건 기억해야 돼. 숫자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보통 요렇게 f 더하기 뭐 f는 뭐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막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함수값 찾고 이런 문제잖아. 근데 요거 문제 안에 딱 fx랑 f1-x가 같이 들어있는 상황은 그냥 방법이 정해져 있어. x에 1-x를 대입하면 문제가 풀려.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자. 알았지? x에 그냥 1-x를 대입하면 문제가 풀려. 그 식에다가 실제로 대입해봐. fx 자리가 f1-x가 되고 f1-x 자리가 fx가 돼 있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연립해서 f1-x를 소거시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럼 fx는 하고 실제 함수식을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러고 나면 기니는 뭐 이렇게 개똥이야. 그치? 니은 뭔 함수식을 2차 함수식만 찾아놨는데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판단 안 해. 그럼 이게 문제야 이게. 그치? 그냥 니은 뭐는 아래로 볼록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걸 조금 어렵게 써놨을 뿐이에요. 디귿번도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디귿을 만족하냐. 즉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냐를 물어보는 거지. 그치? 디귿번도 꼭지점의 x좌표는 -1이냐를 물어보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기억번, 두근의 차 공식 기억나는 분? A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이차함수식 찾아서 그거 계산해서 두근의 차가 2가 되는지를 물어보세요. 이런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뭔가를 모르는 친구들은 막 쩔쩔매고 있다고 막 밤새 막 선생님 D급번 진짜 막 fx 찾아서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를 실제로 일단 막 대입해서 막 정리해서 fx랑 똑같네 짝짝짝 이러고 있을 거라고 애들이, 그치? 그런 게 아니라고요. 빰빰빰 빰빰빰. 이거 보여? 9번 보여? 9번 바로 앞에 쪽 45쪽에 9번 45쪽에 9번도 봐봐. F2 빼기 X, F2 빼기 K랑 G 빼기 2X 빼기 K가 2X 빼기 K네. 2X 빼기 K? 이거 뭐야? 이 문제 아니네. 14번 봐봐. 14번. 미안해. 내가 이상한 거 잘못 봤어. 45쪽 그 페이지 14번 봐봐. 추계방정식 X는 몇이란 얘기야? X는 몇 기준 대칭이란 얘기야? X는 3 기준 좌우 대칭이란 얘기야. 그치? 2차 함수가 X는 3 기준 좌우 대칭이란 말은 뭐 꼭지점의 X좌표가 3이란 얘기겠지. 그치? 그치? 그 정도만 알아도 이 문제에서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오케이. 3 기준 좌우 대칭이다. 이런 얘기. 그 아래로 볼록이라 14번 있잖아. 얘들아,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까? 위로 볼록이라는 걸까? 그 오른쪽에 써져 있는 부등식 2개 가지고 찾을 수 있는데. 그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까? 위로 볼록이라는 걸까? 땡. 확률은 반반이었는데, 그치? 그냥 봐봐. 3 기준 좌우 대칭이면 이렇게 아니면 요렇게지, 그치?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봐. 여기가 3이야. 그럼 0하고 1은 둘 다 3 왼쪽 아니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아래로 볼록은 그럼 F0이 F1보다 클 거라고, 그치? 축이 3이면. 이해돼? 근데 위로 볼록, 지금 우리 문제가 F1이 양수가 F0은 음수라는 게 어쨌든 F1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제 위로 볼록 3이 축이고 그럼 1이 3보다 더 가까우니까, 그치? 여기가 1, 여기가 0일 때 그럼 F1 값이 더 크겠지, 그치? 얘는 지금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야, 그치?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다, 그래프에서. 빰빰빰빰빰. 9번 봐봐. 9번 저 앞에 43쪽에 9번 9번 봐봐. 9번 F1 플러스 F랑 F1 마이너스 X랑 똑같대. 즉 추계방정식이 몇이라는 얘기야? X는 1이라는 얘기야. 즉 얘도 X는 1 기준 좌우 대칭이란 얘기야. 그리고 왜 문제에서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써있으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겠지, 그치? 이해됐니? 요렇게 해놓고 문제를 어떻게 풀라는 얘기야. 뭐 숫자를 대입해서 부등식을 풀어라가 아니라 그래프를 싹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1. 그 다음 문제에 보이는 게 마이너스 2라고 2인데 그럼 마이너스 1은 이만큼, 2는 좀 덜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누가 더 크냐? 얘 1등, 얘 2등, 얘 3등. 그냥 이렇게 풀라는 얘기, 알았지? 문제를 이렇게 풀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빠밤빰빰빰. 최대최소는 뭐 할 얘기가 있나 모르겠네. 최대최소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 그냥 그래프 그래서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찾으세요가 그냥 최대최소 문제잖아, 그치? 랄랄랄랄랄랄라. 여기 2차 함수는 문제가 쉬우니까 아직 설명해 줄 게 남아있어. 근해분리라는 걸 아직 안 해가지고 그 근해분리 하는데 한 35년 정도 써야 돼. 시간을. 알았지?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쉬자고 시계를 본 거야? 그치? 몇 개만 좀 풀어볼까, 얘들아? 42쪽에 7번, 9번 내가 방금 풀어줬으나 그래도 답도 찾아. 7번, 9번, 13, 14번 풀고 쉬어요. 풀고 좀 쉽시다. 고2하고 고3이 고1 과정을 몰라서 욕을 많이 먹는 대표적인 딱 3개의 파트가 있어. 물론 곱셈 공식 몰라서 욕먹는 애들은 뭐 없어야 돼. 사라져야 되고 그냥. 그치? 곱셈 공식을 모르는 고3들은 그냥 사라져.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알려줘야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 뭐 이런 거, 제곱 뭐 이런 거 모르는 애들이 있어. 잠깐만, 저 이어폰 한 번만. 저 오늘 이렇게 수투 수업하다가 소리가 또 사고가 잠깐 나가지고 한 20분 정도 소리가 안 들어. 소리 나? 하나는 산술기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몰라. 고3들은 처음 들어보는 거라 그래. 어떤 새끼들은 자기는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안 배웠어요. 위지를 하고 있어. 이거. 두 번째는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기 위한 조건 뭐 이런 거. 지금 막 머릿속에 무언가 안 떠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어차피 얘는 좀 이따 할 거니까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또 하나 요거 근해분리. 근해분리가 뭔지 몰라. 자, 근해분리.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건데 뭐 하는 거냐면 정말 말 그대로 이제 근의 조금 더 세부적인 위치를 좀 관찰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근의 위치 파악. 아니, 선생님 그냥 근을 구하면 되죠. 아니,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 근을 구하지 않고 그냥 근이 1과 2 사이에 있도록, 근이 두 개가 모두 다 3보다 큰 쪽에 있도록, 뭐 이런 거.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게 되도록, 뭐 이런 상황들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근의 위치, 조금 더 세부적인 근의 위치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기억해야 될 세 글자가 있어. 근의 분리 하면 떠올라야 하는 세 글자. 이거 까먹으면 안 돼. 한판축. 근의 분리는 그냥 한판축이야. 한판축.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녀석들의 첫 글자거든, 지금. 뭘까? 함수값. 파는. 축은 그냥 축 이러지 말고 축의 방정식. 축 뭐야 하면 축 뭐지 뭐 이런 애들 있어. 이렇게 세 개. 뭐냐면 까먹으면 안 돼. 이렇게 세 개를 항상 관찰해야 한다. 예외도 물론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의 분리하면 요 세 개를 관찰해야 한다를 떠올려야 돼. 한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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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축. 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상황 세 가지만 딱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근의 분리는 참고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요 세 가지로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 자,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다라는 방정식이 있고요. 여기서 참고로 a는 양수인 것만 다룰 거야. 선생님 a가 음수면요.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바꿔놓고 풀어. 알았지? 아니 선생님 a가 미지수면요. 그럼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하면 돼. 알았지? 양수일 땐 그대로 하면 되고 음수라고 했을 땐 부등 마이너스를 곱해놓고 하면 돼. 알았지? 양수일 때만 가지고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fx라고 할 거고,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방정식의 실근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첫 번째 물어봐. 첫 번째 1번 두 근이 어떤 특정한 상수 p가 있어서 p보다 클 때, 오케이? 두 근이 p보다 클 때 라고 하면, 그럼 2차 함수 그래프가 머릿속에 이제 이런 그래프가 딱 떠올라야 돼. 2차 함수 그래프가 싹 이렇게 있어서 p가 딱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슉, 슉 이렇게. 그렇잖아. 여기 이제 두 근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머릿속에 이제 이런 그림이 떠올라야 되고, 그럼 함수값과 함수값과 판별식과 축의 방정식, 이제 아까 전에 이쪽 2차 함수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였지. 그치? 이 세 가지를 관찰을 해야겠구나가 좀 떠올라야 돼. 알았지? 자, 질문. 이거 모르는 친구 많은데, 그치? 요 그림에서 지금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그쵸, 양수죠. 그러니까 지금 손 들어, 지금 손 안 들면 모른다, 안 알려준다, 난 저거 왜 양수인지 모른다. 함수의 그래프가 그래도 알려줄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P라고 하면 요 점에 Y좌표가 FP인 거야. 그치? 그치? X축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으면 FP가 양수인 거고,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X축 아래 있으니까 음수인 거야. 그치? 이렇게 FP의 부호 판단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판별식은 왜 보냐? 어쨌든 실근을 가져야 뭐 P보다 큰지 작은지. 즉, X축하고 안 만나면 말짱 꽝이잖아. 그치? 그래프가. 그렇기 때문에 X축과 만나야 실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도 포함해줍니다. 일반적으로는. 만약 문제에 서로 다른 두 근이 P보다 크다라고 하면 등호가 빠져야겠지. 그치?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 참수의 축이 여기 있잖아. 그치? 축이 P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 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지금 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세 가지를 관찰합니다. 요 두 가지만 만족하는 그림은 요것도 되게. 그치? 지금 이 그림도 FP는 양수고요. 지금 판별식은 0 이상일 거고요. 그치? 근데 이건 두 근이 P보다 큰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요 두 가지만 만족하는 거는 요런 그림도 돼. 오씨, 그냥 X축과 안 만나버리는 거지. P가 이쯤 이렇게 있어도 축이 얘보다 오른쪽에 있고 함수값 양수고. 그치? 오씨, 요 두 가지만 만족시키는 건 요런 것도 돼. 축이 이렇게 다 여기 있으면 P가 여기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두 가지 만족시킨다고 지금. 그치? 그러니까 뭐 셋 중에 두 개만 봐가지고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 알았지?
그래서 얘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사실 이 세 개를 다 관찰해야 한다 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이름도 지어준 거야. 한판축. 축의 분리는 그냥 한판축이야. 판축이. 알았지? 한판축. 이렇게 세 개를 기억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그림이 되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은 거지. 그치? 2번. 두 근이 P보다 작을 때가 이제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고요. 자, 이때도 역시 그럼 그 P일 때의 함수값과 판별식과 추계방정식 이렇게 세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자, 질문. P일 때 함수값 양수일까 음수일까요? 양수. 판별식 마찬가지로 0 이상이고요. 추계방정식 지금 축이 여기 있잖아. 그치? 축은 P보다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요. P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치? 이해됐니? 자, 그럼 조금 더 응용을 해서 3번 하기 전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게. 뭐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이런 말들이, 이 문제들이 제일 흔한 것 같아, 되게. 그러니까 그럼 그래프가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P는 여기, Q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두 근이 P랑 Q 사이에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두 개가 적당히 짬뽕이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치? 그럼 함수값은 당연히 얘일 때 함수값도 얘일 때 함수값도 봐야 되고, 뭐 판별식은 중복되니까 한 번만 보면 되고, 축의 방정식도 부등호가 두 개를 봐야 돼. 왜? P랑 Q 사이에 있다고 해야 되니까. 그치? 요 함수값도 양수, 요 함수값도 양수, 판별식 0 이상, 축은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두 개가 짬뽕이 돼 있으면. 이해됐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내가 지금 어려워서 애들이 그것 때문에 속이 타지 않아. 어렵지도 않은데 기억을 못하니까 막 선생님이 막 빡이 치는 거야. 알았지? 무슨 뭐 경시되는 문제도 아니고 싶어서.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기억 좀 하자 이거야. 알았지? 한판축. 자, 세 번째는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할 때. 이게 뭔 말이야? 한 근은 P보다 크고요. 한 근은 P보다 작을 때를 말하는 거겠지. 그치? 한 근은 P보다 크고 한 근은 P보다 작다니까 그래프가 슉 여기 있으면 P가 뭐 여기쯤 이렇게 있다. 조건이 좀 줄어들어요. 뭐밖에? 함수값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일단 함수값은 0보다 작아야겠지. 그치? 그치? 아래쪽으로 가야 그래프랑 만나지니까. 자, 판별식을 안 봐도 되는 이유는 자 이런 거야. 뭐 식으로서 증명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이런 거지.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음수인 함수값을 가져. 즉 x축 아래 어딘가 지나. 근데 아래로 볼록이야. 그래 x축하고 무조건 두 번 만나지 않겠니? 그러니까 얘 함수값이 음수인 게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함수값이 음수인 게 단 한 번이라도 존재하면 판별식은 실제로 식으로 증명을 해봐도 그냥 지가 알아서 0보다 크다고 나와. 알았지? 그리고 축은 관찰하지 않아도 되는 게 축이 여기 있는데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축보다 오른쪽에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 그치? 이해됐니? 즉 이런 상황 있잖아. 요 잘 기억해야 돼. 두 근 사이에 내가 관찰하는 수가 들어있어. 존재. 두 근 사이에 내가 어떤 관찰하고자 하는 숫자가 이렇게 존재하면 아싸. 졸라 쉽네. 함수값만 봅시다. 오케이. 그냥 함수값만 보면 돼. 알았지? 자, 봐봐. 이렇게. 2차 함수와 뭐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있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2차 방정식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2차 방정식이 한 근은 -1과 0 사이에, 한 근은 0과 2 사이에 있대. 오, 이렇게 돼 있으면 -1은 여기 어디? 0 여기. 한 근은 -1과 0 사이. 한 근은 0과 2 사이에 있대. 그치? 우와 씨 아싸.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두 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존재하는 상황. 그치? 그럼 뭐만 보면 된다. 함수값. 대신 요 세 지점에 함수값만 딱 이렇게 보면 돼. 판별식도 추계방정식도 다 필요 없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근해 분리 문제를 봤을 때 두 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존재해. 아 졸라 쉬운 문제야. 아 쉽고 어렵고 아 졸라 편한 문제. 으아 씨 바깥쪽에만 이렇게 있어. 아 젠장 씨발 하면서 막 풀면 돼. 알았지?
오케이, 좀 귀찮아. 4개나 봐야 되잖아. 함수값, 추계 방정식을 전부 다 관찰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있잖아, 세상에 문제가 그냥 이렇게만 존재하지도 않아. 왜? 봐봐봐, 이럴 수 있잖아. 한근은 P고 한근은 P보다 클 때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치? 한근은 P고 한근은 P보다 작을 때 뭐 이럴 수도 있어, 그치? 그리고 문제가 또 많이 나오는 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때가 아니라 두 근이 모두 P 이상일 때. 예를 들어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라든지. 근데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그럼 어쨌든 P라는 근을 갖는다라는 건 P를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거야, 그치? 이런 것들도 좀 적당히 잘 이용을 해줘야 돼, 알았지? 적어도 한 근이 P보다 클 때. 경우가 몇 가지일까? 3가지인 거야. 둘 다 P보다 클 때, 하나는 P, 하나가 P보다 클 때, 하나는 P보다 크고 하나는 P보다 작을 때, 그치? 이런 상황을 같이 관찰을 해줘야 돼, 알았지? 한 근이 P일 땐 뭐 하면 돼? P 갖다 때려 박으면 돼, 알았지? 그냥 P 대입하면 되잖아. 그냥 중3 때 그냥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P일 때, 뭐 어떻게 할 거야? P 대입할 거잖아, 그치? 더 쉬운 상황이라 따로 얘기를 하지 않은 거야, 알았지? 근데 그네블리는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이제 푸는 아이디어인데, 이거 말고 이제 문제를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 모든 문제가 요 개념을 적당히 잘 응용을 하면 다 나오긴 하는데, 모든 문제가 이것만 가지고 풀기에는 좀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자, 이 책이 있나 모르겠다. 이 책에는 없어. 블랙라벨은 왜냐면 쉬운 책이라 이 책에 어려운 문제가 없어. 어려운 문제가 없다고. 근의 분리가 없어. 근의 분리가 스텝 3에 딱 한 문제 있는데 뭔 문제인지는 안 알려줄 거야. 대놓고 근의 분리 문제는 아닌데 한 문제 있는데 그냥 니들이 알아. 집에서 풀어봐, 알았지? 자, 좀 지어대. 이쪽 지어대니 얘들아? 누구 화났어? 단체로 화났어 혹시? 혹시 화났어? 내가 혹시 알 수 없는 소리들을 막 짓거려가지고 혹시 화났어? 화났다고? 끄덕끄덕 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문제를 하나 좀 내보려 그래. 빰빰 빰빰빰빰빰빰빰 x제곱 요 방정식의 적어도 한 근이 0과 2 사이에 존재할 때 존재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적어도 한 근이 0과 2 사이에 존재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그럼 있잖아. 이제 적어도 한 근이 0과 2 사이에라니까 둘 다 0과 2 사이에 있어도 되고요. 그쵸? 둘 중에 하나만 0과 2 사이에 있어도 되지요. 그쵸? 그럼 사실 뭐만 아니면 돼? 0 이하와 2 이상의 모든 근이 다 존재하는 상황들. 그치? 뭐 이런 거 반대 경우를 빼줘도 되는데 반대 경우를 세도 되게 많이 나와. 왜? 두 근이 둘 다 2보다 크면 0과 2 사이에 어쨌든 없잖아. 그치?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을 때도 없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있어서 한 근은 0보다 작고 한 근은 2보다 커. 이래도 없잖아. 그치? 뭐 물론 여기 2가 딱 여기까지 와도 되고 여기도 0도 여기까지 와도 되고 여기도 0이 여기까지 2가 여기까지는 와도 되겠지? 어쨌든 관찰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아. 3개나 있어. 이게 지금 적어도 한 근이 0,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데 뭐 또 있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아예 근이 없을 때도 그 0과 2 사이에 없는 경우잖아. 근이. 그치? 이런 것도 생각들을 해봐야 돼. 그치? 그럼 그냥 적어도 한 근이 0과 2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를 찾으면 안 될까? 자, 그러면 둘 다 0과 2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는 0과 2 사이에 있으나 나머지 하나는 2보다 클 때. 또 다른 하나는 0과 2 사이에 있으나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지. 요 2가 여기까지 와도, 아니, 요 0은 여기까지 오면 안 돼. 요 2는 여기까지는 와도 되죠. 그쵸? 그래도 요 근이 0과 2 사이에 있으니까. 그치? 요 0이 여기까지는 와도 상관없겠지. 그치? 이 0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적어도 이렇게 3가지 상황을 관찰을 해줘야 돼. 그니까 있잖아. 얼마나 귀찮아.
요거 하나 풀려면 요지랄을 해야 돼. 그렇잖아. 얼마나 귀찮아, 그치? 그래서 이 좀 문제가 좀 복잡해.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들은 조금 다른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어. 그 이 아이디어는 뭐냐? 요 아이디어야. 요 방정식. 요 방정식 실근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 지난 시간에 써줬는데 요 방정식이 실근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 y는 fx, y는 gx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야. 그치? 즉, 요 녀석 적당히 이항해가지고 y는 요 식이, y는 저 식이 해서 교점이 생기도록 문제를 풀어줄 거라고. 이해됐니? 이해돼? 물론 식이 이렇게 구조가 되게 간단하게 생겼어. 이런 아까 같은 이 식이 뭐라고 줘져 있든 이런 문제 있잖아. 딱 명확하게 이것만 보면 되는데, 그치? 뭐 이항해가지고 그래프 그릴 것까지 뭐 있어, 그치?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많다 이거야. 자, 볼게. 어떻게 풀 거냐? 이 방정식의 실근의 아이디어를 갖다 빌려서 어떻게 풀 거냐? 적당히 이항해서 x제곱은 k의 x 마이너스 딱 이렇게 놓고 y는 요 녀석. y는 요 녀석이 0과 2 사이에 적어도 한 근이 존재한다니까 요 범위에, 그치? 요 범위 안에 얘네 둘의 교점이 있기만 하면 돼, 그치? 이해돼? 그렇잖아. 얘네 둘의 교점이 요 사이에 적어도 한 번 있으면 된다고, 그치? 이해되니?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어디만? 여기만. 왜 그래프 못 그리나 혹시? 없죠, 그쵸? 그래프 다 그리잖아. 0에 빵꾸뽕 2 4 2에도 빵꾸뽕 이렇게 돼 있을 거, 그치? 그럼 봐봐. 이 y는 하면 요 녀석은 기울기가 k이고 x절편이 2,0인 직선, 그치? 요 그래프가 얘랑 적어도 한번 만난대. 오씨, 기울기가 음수만 되면 무조건 만나네, 그치? 그냥 이렇게 되겠지, 그치? 기울기 0이어도 안 만나고, 그치? 기울기 양수여도 안 만나. 답이 k는 0보다 작다가 답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것들이 있다고. 이해됐니?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해돼? 이해돼? 또 하나 더 해볼까? 하나 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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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빰, 빰빰빰. x제곱 마이너스 ax라고 해볼까? 플러스 2는 빵, 1은 빵 정도 해봅시다. 요 방정식의 한 근이 x가 0보다 큰 범위에 실근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는 것들. 즉, 저 방정식에 양수인 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양수인 근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또 적당히 x제곱 더하기 1은 ax 이제 이렇게 이항해 놓으면 y는 빰빰, y는 빰빰 이렇게 그려놓고 요 그래프를 요 범위만 그려주는 거지. 빵꾸뽕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1, 그치? 이 녀석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네. 그럼 얘랑 교점이 존재해야 된다로 해석을 하면 접하는 순간만 찾으면 되겠지. 접하는 순간만 찾아서 걔 이상이다 하면 될 거잖아, 그치? 근데 접하는 순간 판별식 0이다 쓰면 A값 2개 나오지, 그치? 근데 그 중에 내가 찾는 A값은 양수인 것까지도 눈에 보이죠, 그쵸? A값이 2가 나온다고, 이렇게 딱. 2가 나와서 답은 A는 2 이상입니다. 이렇게 때리면 된다고. 이해돼? 이해돼? 선생님, 실근이 존재한다니까 그냥 판별식이 0 이상이다 하면 안 돼요. 이 녀석 판별식이 0 이상이에요. 이렇게 하면 얘 풀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답이면 안 되잖아, 그치? 그리고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문제들은 판별식을 함부로 쓰면 좀 위험해. 왜 위험하냐면 봐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자, 질문. 요 방정식의 실근 몇 개야? 방정식은 몇 개야? 어려운 문제 아닌데. 그치? 그냥 그 인수분해 그냥 머릿속에 되는 정도잖아. 실근 2개지. 자, 질문. 요 방정식의 실근 몇 개야? 1개. 그치? 얘가 좀 판별식 쓴다고 해서 판별식 0보다 크니까 2개를 갖는 건가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알았지?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문제들은 막 판별식 딱 쓰면 만약에 근이 둘 다 뭐 이렇게 마이너스 뭐 2에 뭐 마이는 플러스 뭐 8 뭐 이렇게 돼 있어. 둘 다 양수근이야. 그럼 얘 판별식 이게 있으나 없으나 판별식 값이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냥 2근 나오잖아, 그치? 실제로 0보다 큰 값만 다 2개야, 그치?
우연의 일치로 그냥 얘 생각 안 해도 막 탁 답이 맞을 때도 있는데 얘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답이 달라지는 문제들도 있잖아, 그치? 막 미지수가 들어간 거에서 막 얘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 막 얘는 상관없이 다 되는구나! 막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다 이거지, 그치? 판별식은 그러니까 언제 쓰는 거야? 그냥 실수 전범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의 실근 찾을 때나 쓰는 거야, 알았지? 함부로 막 쓰면 좀 곤란해져. 너희가 이제 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누구한테 딱히 배우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의 판별식은 좀 자유롭게 써도 되고 이런 상황은 함부로 쓰면 좀 위험하겠구나라는 구분이 좀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뭐 그때는 그냥 간혹 좀 쓰길 바래, 알았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근해 분리는 지금 이런 파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렇다 보면 있잖아.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봐봐. 내가 이 녀석을 예로 든 게 고3한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주냐면 이렇게 해놓고 y는 요 녀석 y는 요 녀석 이렇게 해놓고 요 녀석 그래프를 그려줘. 고3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 아니야, 중1이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자, 볼까요? 봐봐, 내가 그냥 요런 거 해볼게. 우리 함수의 그래프 관련해서 더하기, 덧셈 함수, 뺄셈 함수, 곱셈 함수, 나눗셈 함수라는 개념이 좀 있거든. 두 함수의 그래프를 더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두 함수를 뺐을 때 그래프는 어떻게 되고 두 함수를 곱하거나 나눗셈, 역수를 취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데 뺄셈 함수들은 너희가 좀 해봤어. 왜? fx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으면 f 빼기 g를 h라고 하면 그냥 h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냥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일 거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치? 이 정도는 이런 것들은 해봤잖아, 그치? 뺄셈 함수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그냥 볼 일이 있는데, 자, 두 함수를 더할 거야. 봐봐. 덧셈 함수 그래프가 이제 가장 좀 쉽게 적용이 되는 예가 뭐냐면, 요런 거. y는 자,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얘 우리 그냥 점만 탁탁탁탁 찍어서 그냥 그릴 수 있다고 내가 알려줬잖아, 그치? 그렇게 했지만 그냥 덧셈 함수의 그냥 그 이론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요 녀석을 좀 도입을 해볼게. y는 요 녀석과 y는 요 녀석의 그래프를 일단 각각 그려놓을 거야. 그래서 두 녀석이 더해진 녀석의 함수를 그냥 관찰을 해볼 거야, 알았지? y는 절대값 x,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 혹시? 얘 기울기 얼마? 1.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1, 그치? 여기 띵 2가 이쯤 있으면 얘 기울기 1, 얘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거든, 그치? 봐봐. 이걸 기준으로 이 오른쪽은 기울기 1자리 직선과 기울기 1자리 직선이 합해졌지. 야, 그럼 기울기 1자리 직선이 x 플러스 머시기 합쳐졌어. 그럼 기울기 얼마? 2자리 직선이 돼 있겠지. 이해돼? 그렇잖아. 기울기 x 플러스 머시기랑 x 플러스 머시기를 더하면 2x 플러스 머시기가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기울기가 2인 건 알았고 어디를 지나는지만 알면 되지. 여기 함수값 빵이고 여기 함수값 뭔가 있겠지, 그치? 야, 빵하고 3하고 더하면 얼마야? 3이야, 그치?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머시기니까 이 점을 지나겠지, 그치? 더하면.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2자리 직선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해돼? 마찬가지야. 기울기 마이너스 1, 기울기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머시기, 마이너스 x 플러스 머시기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머시기,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건 알았고 함수값은 빵이고 함수값은 여기 세모라고 하면 세모 더하기 빵은 세모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기를 지나야 될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근데 여기는요, 선생님, 이 사이는요, 기울기 1자리,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인데 더하면 얼마겠어? 상수함수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게 이제 두 함수의 그래프를 더한 녀석의 함수의 그래프를 찾는 거야. 오케이? 봐봐. 니네 y는 x 그래프 알아 몰라? y는 x분의 1 그래프 알아 몰라? 알아. 그치? 자, 내가 두 녀석 가지고. 사실 고1한테 이걸 이렇게 무조건 풀어라. 이게 뭐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니야. 알았지? x가 0보다 큰 범위라니까 y는 x의 그래프를 0보다 큰 범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y는 x분의 1은 뭐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이렇게 그려놓고 봐봐. 어딘가 그럼 함수값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럼 요 더해진 함수의 함수값은 요 함수값과 요 함수값이 더해지겠지.
즉 뭔 말이야?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더해질 거야. 그치? 그 말은 뭔 말이야? 요 점에서 요 길이만큼만 더 올라가면 요 점을 지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좀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그럼 얘랑 또 역시 얘가 더해질 거니까 여기서 진짜 조금 더 올라가겠지. 그치? 근데 이 폭은 점점 어때? 점점 좁아지지. 0이 되진 않지만 좁아지지. 그럼 얘도 요 간격이 점점 어떻겠어? 좁아지겠지. 즉 그래프가 얘를 점근선으로 갖는 그래프가 돼 있을 거야. 이해됐니? 마찬가지야. 이쪽도 이렇게 더하면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더해지겠지. 근데 얘도 이쪽으로 갈수록 요 길이가 점점 어때? 짧아지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간격도 점점 좁아질 거야. 그치? 그래프가 여기서는 요렇게 타고 올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사실 선행이 좀 된 친구들이라면 최소값이 2인 걸 알아. 왜? 산술기야. x가 몇일 때? 둘이 같을 때. 즉 x가 몇일 때야? 1일 때지. 그치? 즉 여기 1,2에서 최소값이 되는 그래프가 요따구로 생긴 함수인 걸 알아요. 오케이? 그렇게 해놓으면 여기까지 내가 후다닥 그렸다? 그럼 y는 a가 얘랑 교점이 생겨야 된대. 아이씨, 그럼 여기 이렇게 있으면 되지 뭐. 그치? 그냥 a가 2 이상이면 되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사실 그러니까 너희가 최대한 많은 녀석의 그래프들을 그리는 연습들을 좀 해야 돼. 뭐 이걸 당장 그려내라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배울 많은 함수들을 계속 그래프를 그려버릇해야 돼. 이 단원의 2차 함수 단원에서의 주 목적은 지금 봐봐. 수학상에서 배우는 2차 함수는 특히 뭐 정의역이 뭐네 치역이 뭐네 이런 단원이 아니잖아. 그치? 함수의 그래프랑 관련된 단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 졸라 열심히 그려봐라 이런 거야. 우리가 나오는 거의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야지. 그래서 얘는 여차저차해서 그릴 수 있는 녀석과 죽었다 깨어나도 그림을 그릴 수 없는 함수들도 있단 말이야. 고등학생은. 그치? 이거 함수, 예를 들어 이거 함수 그래프를 그리래. 이거 함수 그래프 그리기 어떻게 그릴 거야 이걸 쌍. 죽었다 깨어나도 못 그리는 함수 그래프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무언가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야겠지만 최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녀석들은 평소에 우리가 항상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걸 익숙하게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 알았지? 오케이? 뭐 쫄지 말고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근의 분리까지 했으면 다 했어요. 2차 함수 파트를. 2차 함수 파트가 내 블랙라벨 문제까지 쭉 보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그냥 내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그렇고요. 금요일까지 우리 이 두 단원 스텝 1, 2, 3를 좀 풀어와 볼까요? 너무 많은가? 그럼 그냥 두 단원 풀어오세요. 알았죠? 많이 내야지, 그치? 자, 진짜? 여기 그 2차 방정식과고 그 다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4단원, 5단원 두 단원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진짜 다른 단원보다 저 앞 단원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진짜로 장담해. 진짜로 쉽다고. 2차 중3 내내 하던 게 2차 방정식 2차 함수잖아. 니들이 되게 잘했잖아. 봐봐, 니 중3 2차 방정식 못했던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그치? 쉬워. 조금 더 어려워졌을 뿐이야. 알았지? 우리 몇 페이지야 총? 한 10장 돼? 10장 안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하루에 2장씩 풀고 잔다 생각하면 되겠네. 그치? 싫으면 5층 가서 환불 받든가. 그치?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